말단 병사의 전설 제98장 강진우는 강해동이 조그만 함선을 타고 전함을 떠나는 것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육형 강하정을 타고 별똥별처럼 중주성으로 돌진했다. 쾅! 불쑥 들이닥친 충격에 깜짝 놀란 이하진은 손에 들고 있던 강진우 영지 인사자료를 떨어뜨릴 뻔했다. 느낌으로는 거의 콧불 쏘가 문을 박은 수준이었다. 순간 경비를 부를까 망설이던 이하진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인물을 보고 멍해졌다. 강진우였다. 젠장, 왜 자동문이 아니야? 액을 문지르며 들어온 강진우는 문이 안 풀리는지 문짝을 몇 번이나 걷어차며 투덜거렸다. 이하진은 그제야 저 엄청난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이해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며 말했다. 영주님, 유아은 언니께서 이쪽 시설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쓰지 않고 전부 수동문으로 놔두자고 하셨죠. 그래, 뭐, 이해는 해. 고개를 끄덕인 강진우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수하들 중에서 말이야, 누구보다 아부 잘하고 인간관계 기가 막히게 하는 놈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이하진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다. 뭔가 경계하려는 목적인 줄 알고 말이다. 그건 제가 아니라 임설인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인사 쪽을 맡긴 했지만 그런 정보는 정보 담당인 임설인 소령 쪽에서 더 정확하게 알죠. 고마워. 강진우는 인사도 마치기 전에 후다닥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이하진은 그 등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문을 닫았다. 물론 임설인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이 영지의 영주인 그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 영주님, 이게 마도랑 관아에 대한 자료랑 가족 주소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 찾으시는 이유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강진우에게 임설인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쓸 데가 있어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강진우는 육형 강하정에 올라타 쌩 사라졌다. 임설인은 문 앞에 멍하니 서서 대체 이 급한 영주님이 뭘 그리 서두르는 건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다. 중주성의 한 고급 주택. 거실엔 풍채 좋은 중년 남성 마도와 마른 체형의 관아가 마주 앉아 시무룩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관아, 우리 좋은 시절도 이제 끝이야. 마도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관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마도. 3번이나 임무를 맡았는데 3번 다 말아먹었잖아. 우리 주공 성격 보면 오래 못 갈 거야. 마도는 잔을 비우며 또 한 번 탄식했다. 우린 말발로 밥 먹던 놈들인데 지금 이 현실주의 주공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난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서 여생을 사는 게 낫다고 봐. 관아는 깊게 끄덕였고 둘 다 말없이 술만 들이켰다. 그러던 그때 거실 바깥 정원에서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두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한 척의 반짝이는 육형 강하정이 정원에 착륙했다. 착륙 소리에 몇몇 경비병들이 몰려왔다. 전부 40대, 50대의 중년들. 젊은 경비병들은 영주가 영지 재편 때 싹 다 징발해 간 터였다. 착륙한 함선의 모델을 본 마도는 얼굴이 하얘져선 경비병들에게 고함쳤다. 무례하게 굴지 마. 저건 영주님 소속 강하정이다. 경비병들은 그 말에 급히 동작을 멈추고 경례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마도와 관아는 급히 정원 앞으로 나가 예를 갖추었다. 얼굴엔 억지 웃음을 걸었지만 속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현재 영지에서 가장 무능한 집사들이 바로 자신들이란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었다. 강하정의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폴짝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외쳤다. 오, 관아도 여기 있었네. 잘됐다. 2번 안 뛰어도 되겠군.
그 말을 들은 마도와 관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밤중에 주공이 직접 오셨다고. 둘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들이야 무능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혹시 가족이 사고라도 쳤나? 그래서 주공이 직접 징벌하러 온 건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속으로는 제발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경비병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일어나요 일어나. 밤중에 찾아와서 미안한데 말이지. 나 성격 알잖아. 뭐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해버리는 스타일이잖아. 이해 좀 해줘요. 강진우는 손을 휘휘 흔들며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와 주인인 양 자리를 잡고 털썩 앉았다. 마도는 불이 나게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공, 이 늦은 시각에 저희를 부르신 건 혹시 무슨 임무라도? 응, 아주 중요한 임무지. 강진우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마도와 관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로 눈을 마주쳤고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끝장이야. 차라리 솔직히 말하고 기회를 구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주공, 저희가 영주님 뜻을 받들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능력으론 영주님 기대에 못 미칠까 두렵습니다. 괜한 폐를 끼치느니 처음부터 정중히 사양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우는 흥미롭게 눈을 반짝였다. 자각이 있는 게 어딘가. 이 둘, 임무를 3번이나 말아먹었으니 진작에 쫓겨났어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바빠서 내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딱 이 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걱정 마요. 당신들 아니면 못할 일이라서 이렇게 직접 온 거예요. 진짜로. 강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도와 관아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주공께서 맡기실 일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간단해요. 나, 강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어. 그러려면 지금부터 집안 어르신들한테 잘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당신들, 아부하고, 선물하고, 사람들 마음 사고, 줄 세우고, 그런 거 전담해줘요. 강진우는 말을 마치고는 무심하게 카드 하나를 던졌다. 여기 무라이 코인 잔뜩 들어있으니까 선물은 뭐든 맘대로 사 얼마를 쓰든 다 맡길게. 마도와 관아는 그 말에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주님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높은 자리 노리는 걸 숨기지도 않네? 게다가 자금까지 통 크게 내주시다니 이 정도 스케일은 진짜 처음 본다. 이토록 솔직하고 이토록 실속 있는 영주는 정말이지 처음이었다. 하지만 마도와 관아는 그저 잠깐 놀랐을 뿐 금방 담담해졌다. 우리 주공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돈 많고 깡 있고 힘도 세고 이대로만 간다면 출세는 시간 문제야.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아부와 줄대기, 인맥 공략 같은 건 자신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걸 말이다.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재였던 셈이었다. 문제는 주공이 자신들에게 누굴 공략하라고 시킬지 그거였다. 마침 생각을 읽은 듯 강진우가 먼저 설명을 시작했다. 가주, 부가주, 원로 같은 고위층은 말 안 해도 당연히 공략 대상이지. 근데 너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애들이 몇 더 있어. 첫째, 전함을 지휘할 수 있는 강가 소속 가신들과 그 직계. 둘째, 강가 안에서 영향력 있는 원로급 구가신들과 그 추종자들. 셋째, 각 가신들 영지의 물자 유통을 맡고 있는 상인들. 강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걔네들 취향 다 조사해서 정리해. 호감만 사게 만들면 임무 끝난 거야. 어때? 어렵나? 전혀 없습니다. 마도와 관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바닥에 철푸덕 엎드렸다. 맹세의 자세였다.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였다. 공금을 써서 선물 사고, 대접하고, 술 사주고, 뭐든 가능. 게다가 선물은 받는 놈들 취향에 맞게 고른다고는 하지만 결국 고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 그동안 단골이던 가게들 할인 좀 받아가며 호화롭게 쇼핑도 가능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없다. 게다가 그쪽 구역까지 드나들어도 당당하다. 이 정도 선물 쏟아붓고도 안 넘어오는 놈이 어딨어. 나만큼 저놈들 성질 아는 사람도 없지.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경고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뭐 굳이 말 안 해도 이 둘은 잘 알 테니까. 이 상황에서 공금 빼돌리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강진우가 떠난 후 마도는 고개를 갸웃하며 관아에게 슬쩍 물었다. 아니, 주공께서 가주나 원로들한테만 붙으라면 몰라. 왜 굳이 그 밑에 있는 가신들까지 공략하래? 솔직히 주공이 큰 실수만 안 하면 가주님이 딴소리 할 리도 없잖아. 그 밑에 있는 가신들 바짓가랑이 붙잡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게다가 그 상인들 말이야. 군수물자 유통하는 상인도 아니고 그냥 영집 물품 파는 애들이라면서. 도대체 저걸 왜 공략하라는 건지 난 모르겠다. 관아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됐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주공께서 뭔가 다른 속셈이 있겠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건 딱 우리 능력에 맞춰준 맞춤형 임무란 거야. 이 정도도 못 해낸다면 우린 진짜로 칼 들고 스스로 목을 쳐야 돼. 마도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돌렸다. 전투 지휘나 영지건설, 꿈도 못 꾸지. 하지만 인간관계 정리하고 선물 공세 들어가는 건 말이야. 내가 2등이면 1등은 없다니까. 관아는 비웃는 듯 입을 비중 내밀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입만 살았군.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야말로 주공께서 누가 진짜 1등인지 판단하시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앞으로 나가 외쳤다. 거기 누구 없나? 본가에 정갈 하나 넣어라. 본 대감님이 직접 호위병 전원을 불러드리라고 전해라. 앞으로 쓸 일이 많으니까. 마도도 바로 호위병에게 손짓을 보냈다. 부르면 바로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녀석 하나가 총총히 사라졌다. 마도는 나머지 호위병들에게 우렁차게 외쳤다. 잘 들어라. 본 대감이 영주님의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지금부터 나한테 충성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 이 호위병들, 나이는 들었지만 눈치는 빠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던 두 상관이 영주 한 번 만나고는 얼굴이 해처럼 환해졌다. 딱 봐도 중용된 티가 났다. 그걸 눈치 못 챌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공 만세. 그날로 이 호위병들 전원이 무릎 꿇고 맹세했다. 사심 없이도 계산까지 더한 충성이었다. 며칠 뒤 강나무는 밀정을 통해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강진우 휘하 2명의 가신이 강진우의 이름으로 사방팔방 선물 뿌리고 연애도 열몇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나무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둘이라면 며칠 전 나한테도 골동품을 몇 개 들고 왔었지. 그땐 그냥 강진우가 인사성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건 인사가 아니었다. 별표 본격적인 인간 사냥. 별표이었다. 이 자식 은근히 사람을 사로잡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포섭하는 걸 보면
이게 쿠데타 같은 건 아닌 것 같았다. 근데 왜 X급 전함 한 척 값이나 되는 돈을 퍼부으며 줄을 세우는 이유가 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강남우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그는 강진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수상하다고 생각해왔던 인물이다. 수천조 자산을 가진 놈이 굳이 이런 무질서한 물안성계에 들어오다니. 관직이 목적이었다면 X급 전함 한번 시험만 해도 잘나가는 가문에서 바로 손 내밀 텐데 하필 우리 집처럼 힘없는 데에 들어온다고. 자유를 추구한다고. 웃기지 마. 그런 부자가 무슨 자유가 부족하다고. 무슨 압박을 받는다고. 그는 내심 이를 갈며 다짐했다. 이놈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 하면 내가 먼저 목을 자를 거다. 욕먹더라도 단칼에. 그 사이 강남훈과 강남우가 주문한 X급 전함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본래 예정됐던 한 달 후의 전투는 연기되었다. 전력이 갖춰져야 전투도 의미가 있는 법이니. 그 사이 강진우는 자신의 세척 전함과 40척의 수송선단을 이끌고 중주성 일대를 마구 돌아다녔다. 정찰 겸 훈련이었고 덕분에 열흘 넘게 우주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가가 주문한 신형 전함이 도착했다. 전신에 포신을 두른 20척의 전함이 시야에 들어서자 강가의 가신들은 와! 환호성을 질렀다. 이건 말 그대로 잔치다. 아니, 잔치 아니고 뭐겠는가. 그리하여 당연히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다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강진우는 초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회 따위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강진우는 오히려 속이 편했다. 그 시각 그는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묵묵히 훈련 중이었다. 연회 자리에서 몇몇 가신들은 강진우가 없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진앙 중령은 살짝 찡그렸다. 지난번에 나 초대한 연회에도 안 나왔었지. 설마. 한 잔, 두 잔 마시던 진앙은 슬쩍 눈짓을 보냈다. 그 대상은 바로 강중보 중령. 하지만 강중보는 고개를 슬쩍 젓더니 아예 고개를 돌려 진앙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걸 본 진앙의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잔을 들어 웃으며 다른 가신들과 어울렸다. 그 순간에 미세한 기류를 느낀 강중보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는 슬쩍 진앙을 훔쳐보았지만 진앙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뭔가 심상찮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한편 강남훈과 그의 동생 강남우는 자신들의 숙부가 무기상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하면 캐서 가문을 말끔히 없앨까라는 환상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회가 끝난 뒤 강중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진앙 중령의 숙소 배정을 자청했다. 그리고는 아주 공손하게 그를 자신의 부유차에 모셔 탔다. 이 광경을 본 강남우는 숙부의 과잉 친절에 약간 헛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숙부도 참 조상님 모시듯 극진하네. 저 정도 열정이면 분명 진앙이랑 친해져서 X급 전함 가격 좀 깎아보겠다는 심산이겠지. 풋. 진앙 그 여우가 깎아줄 게 얼마나 된다고. 잘해야 한 척에 2%. 겨우 한 척 공짜로 얻겠구만. 숙부 그 늙은 여우가 전 재산을 털어도 몇 척이나 사려나 모르겠네. 부유차 안에서 진앙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반면 강중보는 어색하게 손바닥만 문지르고 있었다. 차는 조심스럽게 강중보의 장원 앞에 멈춰섰고 그는 직접 차에서 내려 진앙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장원 안가신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주님 맞이할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 진앙이 안내된 곳은 깊숙한 밀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진앙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대체 무슨 생각이지? 왜 강진우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나?
강가에서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인물인가? 강중보는 마치 야단 맞는 어린애처럼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가주님 쪽에서 고의로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래도 강진우는 외부 인사이면서 전투력도 막강하다 보니 경계하시는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진앙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그렇게 고분고분 굴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군. 강중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아니, 그분. 강진우는 도대체 어떤 사이십니까? 진앙은 눈썹 하나를 치켜 올리더니 아주 시크하게 대답했다. 그냥 먼 친척일 뿐이다. 그저 혈연이니 조금 도와주는 정도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강중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웃기시네. 그냥 친척이라면서 임원 우주까지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조직 내 정체까지 밝히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겉으론 아하며 마치 이제 모든 걸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눈빛을 읽은 진앙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은근히 경고했다. 별걸 캐려하지 마. 넌 그냥 강진우를 왕처럼 떠받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도 부귀영화야. 강중보는 멍하니 있다가 물었다. 어느 정도까지 떠받들면 되겠습니까? 진앙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중주성을 그 애한테 넘겨. 네. 강중보는 놀란 듯 되물었다. 설마 우리 강가를 멸망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진앙은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 그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멸망. 그게 너한테 중요한 일이었나? 그 말에 강중보는 딱히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진앙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 다만. 적당한 때가 오면 그를 양손자 삼아라. 양손자? 강중보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곧 눈을 번뜩이며 무릎을 탁 쳤다. 아, 그러면 그 녀석에게 정당한 후계자 자격이 생기겠군요. 진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무 빨리 티내지 마.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 애가 승기를 잡거나 강가와 등을 질 때쯤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강중보는 순간 욕망이 고개를 들었고 눈을 찡그리며 은근히 운을 띄웠다. 그럼 중령님. 저는 혹시 진앙은 그 뻔한 뉘앙스를 알아챘고 인상을 살짝 찌푸리더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수정정보판을 꺼내 건넸다. 너희 일족 전부 무라이국 국적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무라이 수도권 중심의 호화 장원 한 채도 이미 확보해놨어. 거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강중보는 그 수정판을 조심스레 받으며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다. 감사합니다. 조직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라이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은하계 최고가. 웬만한 우주급 자산가도 땅 한 뼘 얻기 어렵고 장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혜택이었다. 진앙은 마지막으로 냉랭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직은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임무까지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은퇴 전 마지막 평가에서 탈락이다. 강중보는 가슴을 두드리며 맹세했다. 그제야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 강진우를 떠받드는 것, 그것이 조직이 자신에게 부여한 마지막 임무다. 예전에는 전쟁을 유도하거나 무기를 밀매하는 임무들이었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이상한 임무로 바뀐 걸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무는 임무다. 진앙은 그가 망설이는 눈빛을 보고 한마디 더 던졌다. 너희 후손들이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면 언제든 너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어.
그 말에 강중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감사 인사를 연신 반복했다. 조직은 웬만해서는 새 식구를 들이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별표 연봉은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별표로 지급된다. 그런 조직에 자식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는 허튼 짓으로 재산 말아먹을 걱정도 없고 손자 댁까지 배 두르고 잘 살 수 있는 보장 그 자체였다. 진앙은 강중보의 저택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강남훈에게 작별을 고했다. 강남훈은 숙부 강중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또 까였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진앙을 열심히 붙잡았지만 진앙은 딜이 많아서 나는 핑계를 대며 정중히 사양하고 떠났다. 물론 떠나기 전 진앙은 강진우와는 일부러 만나지 않고 곧장 중주성을 빠져나갔다. 괜한 오해를 살까봐 철저히 선을 그은 것이다. 시간은 흘러 강가는 이제 X급 전함 운용에도 익숙해졌다고 판단했다. 전함을 인수한 지 꼭 한 달 후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강가는 캐서 가문에 공식 선전포고를 했다. 그와 함께 주변 여러 세력에게도 전투 통지서를 발송했다. 곧이어 강가는 최정의 전투력을 모아 붉은 사자성, 네드라이언 플래니트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집결된 함대는 X급 전함 2척, 고급 전함과 중급 전함, 그리고 강진우와 강남훈 형제가 각각 이끄는 총 80척의 고급 수송선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아니, 언제 이렇게 고급 전함이 많아졌냐고. 그건 간단했다. 전투 준비 기간 동안 대부분의 가신들이 자비로 기존 중급 전함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전함의 등급은 곧 자신의 생존율, 무공 실적, 그리고 가문 내 입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지표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진우의 전함은 후방 진영에 배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80척 수송선의 후위보호 담당관으로 임명되었다. 원래 강해동은 강진우의 기함으로 탑승하려 했으나 그가 후위임을 알고는 말도 없이 중간 진영의 다른 가신의 전함으로 몸을 옮겼다. 강진우는 그걸 모르고 한참이나 그놈을 찾아다녔다가 나중에서야 위치를 확인하고 침 한 번 뱉으며 욕을 내뱉었다. 쳇, 그 늙은 여우. 그 시각 지휘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강진우는 전방 화면에 보이는 전함 후미의 화염 분출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하, 가주란 놈, 진짜 교활하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금 전력이 강하니까 내 존재가 부담스러워졌겠지. 무공 세우기 싫어서 날 후방에 처박는 거 봐. 진짜 신부방에 들이자마자 중매쟁이 내쫓는 꼴이지 뭐. 잊었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전력 자체가 없었을 텐데. 배은망덕한 자식. 강진우의 옛부하인 여군들은 익숙한 듯 무심하게 흘려들었지만 영지에서 새로 편입된 병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주를 대놓고 욕하다니. 이건 그야말로 폐륜 아닌가. 몇몇 충직한 병사들은 나서서 말릴까도 했지만 문득 지난번 연회 때 가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렸다. 진앙 중령 앞에서는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정작 소개해준 강진우는 눈에도 안 두는 모습. 그야말로 배은망덕 그 자체였다. 이번 전투에서도 누가 봐도 강진우는 선봉에 서야 마땅했건만 그를 후위 경호관으로 빼돌린 건 누가 봐도 무공 쌓을 기회를 박탈하려는 의도였다. 그 모든 걸 생각하자 병사들 역시 말없이 입을 닫고 겉으로는 입조심하며 속으론 강남은 이 여우 같은 놈 하며 욕을 하고 있었다. 한편 강남훈은 지휘 의자에 앉아 여느 때보다도 위험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마치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다. 전방엔 고급 전함 50척, 중간엔 X급 2척과 중급 전함 40척. 게다가 내 X급 전함 하나에만 해도 포신이 6만 문.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이면 행성 하나쯤은 그냥 찢어버릴 수 있어. 캐서 가문이 전 병력을 총동원해도 내 화력 앞에선 고철에 불과하지.
곧 이 지역 세계 행정성을 장악하게 될 터거허.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대는 울란성을 통과한 뒤 곧 붉은 사자성의 외곽 구역에 진입했다. 그 순간 X급 전함의 초고성능 레이더가 먼 거리에 적 전함 수십 척을 포착했다. 그런데 아직 전방 고급 전함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상태. 강나무는 감탄했다. 역시 X급의 레이더 성능은 최고야. 이거 진앙한테 부탁해서 레이더만 따로 좀 사야겠다. 중급, 고급 전함 대부분은 자기 직속이 아니었지만 전력 증강을 위해 레이더 정도는 사들여서 재판매에 장착시킬 생각이었다. 적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전방 고급 전함들도 드디어 적 함대를 포착했고 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미 적은 완벽하게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강나무는 속으로 혀를 찼다. 아, 괜히 보수적으로 행동했나. 처음부터 X급 전함을 전방에 배치했다면 선제 타격으로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어차피 내 X급 전함이면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지시를 내렸다. 전방 부대, 공격 개시. 중앙 진영의 X급 전함들은 아직 유효 사거리 밖이라. 조금 더 다가가야 본격적인 초대형 포격이 가능했다. 곧 화면에는 레이저 포격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전우주를 가로지르듯 흩날리는 광선들. 하지만 강나무는 그 광경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건 수십 년째 봐서 지겹지. 내가 기다리는 건 지금이야. 드디어. 중령님. 유효 사거리 진입 완료. 부관의 보고에 강나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풍당당하게 팔을 치켜들었다. 전 X급 전함, 전방적 함대 조준 길제 사격 준비. 발사. 팔을 내리치자마자 6만 문포신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얀 빗줄기가 마치 유성을 삼킨 용처럼 전방을 뚫고 나아갔다. 그 광선들은 선봉 부대의 머리 위를 넘어 적의 전함 군단, 붉은 사자 마크가 새겨진 함대에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 수십 줄기의 눈부신 빗줄기가 전송 화면을 통해 강가 전함 전체에 송출됐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X급 전함의 일제 포격으로 최소 수십 척의 적함이 증발했다. 혹여 그중 몇 척이 유폭에 휘말렸다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이 압도적인 화력에 강나무는 웃었고 그 곁에 앉은 참모진도 웃었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 또한 얼굴의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띄었다. 이겼다. 살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웃지 않을 병사가 있을까? 하지만 단 한 부류의 사람들, 원로들과 가신들만은 웃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번에도 무공은 가주님과 부가주님의 버튼 누르기로 다 가져갔다. 그들은 속으로 곱씹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X급 전함 한 척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제는 땅 팔고 집 팔아서라도 X급 사야겠군? 안 그러면 죽은 목숨이야. 폭발의 성광이 점점 사그라지자 강나문의 기암에서 강가의 개성곡이 울려 퍼졌다.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싶었지만 강나무는 따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기분 좋을 때 이런 음악 정도는 분위기를 맞춰주니까. 때맞춰 눈치 빠른 가신 하나가 샴페인을 따서 은쟁반에 담아 올렸다. 강나무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마침 막 입술을 댈 참에 주공.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직 적군 전함 20척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영을 짜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 중입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강나무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긴장을 풀었다. 20척. 이쪽은 아직도 전함이 100척은 넘는다. 기껏해야 죽다 살아난 고철 덩어리 20척쯤이야. 겁낼 이유가 없었다. 강나무는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고 여유롭게 말했다. 화면 줌인해봐. 도대체 어떤 꼴로 살아남은 건지나 좀 보자. 통신병이 밝은 얼굴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 화면에 비친 20척의 전함은 기묘했다. 온몸이 검게 그을렸고 매끈한 외관. 전체적으로 우주에 떠있는 원통형 구조였고 그 넓은 함체의 한 면에는 수천 개의 둥근 구멍이 빽빽하게 뚫려 있었다. 강나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뭐지? 포신이 하나도 없잖아. 전투함 맞아. 게다가 형태도 이상했다. 보통 전함은 균형과 기능을 위해 설계되는데 이것? 아예 양쪽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거대한 원통. 그리고 구멍투성이인 그 한 면은 마치 벌집이잖아. 강나문이 이해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때 통신병이 또 한 번 급하게 외쳤다. 주공. 강진우 소속 부대에서 긴급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강진우 측에서 함선 방어막 전력을 전면부에 집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즉각 후퇴하라고도 주장합니다. 그 20척은 벌집 방어함이라며 지금 우리가 상대할 급이 아니라 합니다. 함내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강나문에게 쏠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다. 강진우가 저걸 그렇게 경계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건가? 설마 진앙이 나한테 정보 안 준 건가? 그럴 리가. 곧 고개를 저었다. 군수업자는 신용이 생명이다. 진앙이 계약을 어길 리는 없지? 한참을 고민하던 강나무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전 함대, 방어막 전력 전면 집중. 이해는 안 됐지만 어차피 적은 전방뿐이니 앞쪽 방어를 강화하는 건 나쁠 게 없었다. 게다가 흩뿌려지는 유탄을 방지하기에도 좋았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강나무는 기암의 방어막이 앞쪽에서 점점 진해지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음은 전방 부대, 전진 개시. 캐서감은 전함 전멸시켜라. 강진우의 후퇴 요청은 무시. 20척밖에 안 남았다고. 그딴 괴상한 함선이 뭐 어쨌다고. 강나무는 손에 쥔 샴페인을 흔들며 승리의 기운에 다시 빠져들었다. 이 전투가 끝나면 붉은 사자성은 내 것이다.